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강의고요. 이번에는 생애 설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는 그 집단 상담 프로그램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생애 설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진로 상담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삶을 좀 어떻게 더 잘, 행복하게, 아니면 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좀 하는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내가 그리는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 좀 지금 뭔가 진로 이런 게 좀 애매하고 어떤 선택이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 또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들어가며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이다. 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좀 들리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얘기는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 나의 현재 위치나 이런 것들보다도 어느 방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지가 우리 삶에서는 더 의미가 크다. 이렇게 저는 좀 이해가 되고 되게 좀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현재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 있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면 지금 있는 위치가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목표를 좀 살펴볼 건데요. 봅시다. 자, 생애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닌데 상담 심리학에서는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발달 심리 수업 들으셨을 텐데 발달에서도 전생애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좀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은 청소년기, 성인기 요때가 좀 강조가 더 됐다면 요새는 태어나서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다 강조한다. 어쨌든 다 균형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생애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생애는 뭐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의 한평생을 말한다. 사람은 한 생애 동안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과 생애 주기를 거치게 된다. 여러분도 발달 단계나 나이에 따라서 각자 다른 생애 주기에 계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인생의 중반기나 후반기를 준비 없이 맞이하기도 한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청소년기 뒤에 나오지만 청소년기에는 진로를 뭘로 정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심사인데 이제 그때 진로가 제대로 잘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합리적이거나 좋은 의사결정이 안 되고 그냥 이 진로의 전망이 좋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여기 대학을 갈 수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진로도 딱 맞게 잘 정해지지 않을 수 있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성인이 돼서 그러다 보면 이 진로가 나에게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정신없이 막 살게 되고 또는 뭐 결혼을 하고 또 경력 단절이 일어나기도 하죠.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아이를 출산하면서 경력 단절이 일어나기도 하고 남성들도 회사를 다니다가 일이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부양하는 책임 때문에 맞지 않아도 그냥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막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벌써 인생의 중반기에 왔네.
내가 어느새 이제 후반기에 왔네. 이렇게 맞이를 좀 뭐라 그럴까? 준비 없이 이렇게 맞이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진로나 꿈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대학원을 이제 20대 후반에 다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행운, 뭐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았던 건 뭐냐면 뭐 대학원을 간 것도 물론 운이 좋았지만 그것보다는 처음에 이제 취직을 했다가 이 일이 나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이거를 20대 후반에 하고 새로운 진로로 이제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일로 진로를 틀었다는 게 저에게는 되게 행운이고 행복한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마 그때 아이를 낳기 전이어서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박사과정 하고, 뭐, 상담 일도 하고, 교수 임용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뭔가 나의 진로나 꿈, 이거에 진지하게 고민을, 어, 그 예전만큼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하다가도, 아유, 그래도 뭐, 아이를 위해서는 일을 계속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로 그냥 생각을 이렇게 접어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그 여러 가지 과업들을 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이런 진로와 꿈을 그려볼 기회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로또가 되거나 금수저가 아닌 이상, 그죠? 그 다음 내용 보시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잊히는 삶의 의미와 가치. 네. 취업을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그쵸? 요새는 평생 직장보다는 되게 계속 경력을 관리해 나가는 개념이죠. 그리고 전생애 동안 직업적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 이제 지나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비대면이라던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요새는 뭐 AI가 날리고 이러한 일상 속에서 삶에 대한 목표 없이 이 사회적인 변화에 맞춰서 바쁘게 살다 보면 이 삶의 의미가 뭘까? 나의 가치, 나의 방향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여유 없이 그냥 휙휙휙 지나가게 될 수 있다. 그 얘기가 밑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생애 방향을 가지는 건, 물론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요새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 이걸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생애 목표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결정이 필요한 순간 나침반 역할을 한다. 삶의 방향과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거가 특별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달라요. 이걸 가지고 이거에 좀 맞는 완전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어느 정도 저 방향성에 좀 부합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 하루하루에 보내는 그 순간순간이 되게 의미 있고 뭔가 내가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되게 큽니다. 근데 뭐 안정적인 직장이라던가 뭐 안정적인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 삶의 방향과 의미가 없다, 마땅치 않다. 그냥 내가 하루하루 뭐 직장 다니고 월급도 뭐 잘 받는데 이게 나의 가치, 나의 방향, 뭐 이런 거, 나의 삶의 방향 이런 거랑 딱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면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좀 힘이 빠져요. 뭐 월급 들어올 때는 잠깐 기분 좋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삶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생의 방향을 설계를 해보고 또 삶의 가치를 찾아보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삶의 방향과 의미가 찾아지면, 개개인이 다 이런 게 찾아지면 사회적으로도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고 거기에 부합하는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일을 월급은 받지만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것이고 또 약간 공허하고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심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에서는 자신의 생애 목표와 같이 그 의미를 그려보고 미래를 계획해보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성인들을 위한 진로 상담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역할들을 토대로 해서 미래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성인 대상이고 지나온 삶을 통해, 과거를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강점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해 보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목표, 세부 목표 3가지 살펴볼게요. 나의 강점, 능력, 흥미를 토대로 앞으로의 생애 방향을 그려본다.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와 다양한 정보 및 선택지에 대해 알아본다. 생애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본다. 그리고 이를 실행해본다. 이게 구체적인 세부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구성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이 프로그램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1단계는 1, 2단계, 1, 2회기가 해당이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과거를 통한 자기 이해를 하는 게 1단계예요. 그래서 보시면 1단계는 과거를 살펴보고 2단계는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탐색하고 3단계 이제 미래, 4단계는 마무리. 네, 그럼 과거를 통한 자기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의 발자취를 이제 되돌아보고 가장 빛났던 자기를 찾아보며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2단계는 현재인데요. 현재의 활동이나 흥미 등을 통해 다양한 역량과 중요한 가치를 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3단계는 5에서 8회기에 해당하는데요.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흥미, 이거 이제 앞에 2단계에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미래 사회 변화까지 고려해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계를 하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앞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응원을 통해서 자신이 설계한 것을 도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총 8회기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로 살펴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이 집단 상담에 참여하기 전에는 생애 목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회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그런 상태로 집단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집단을 잘 8회기까지 잘 마치고 나면 생애 목표 및 방향을 설계할 수 있고 변화에 따른 생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이제 3단계, 앞에 4단계라고 나뉘었지만 어쨌든 그 4단계는 마무리니까 3단계까지 보면 3단계는 과거를 통한 자기 이해, 2단계 현재, 3단계 미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때 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뒤에서 구체적으로 볼 거고, 그걸 통해서 앞 1단계에서 자기 이해, 2단계 강점 역량 탐색, 3단계는 세계 목표를 설계를 하고 계획을 짜는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 지침 보시면 8회기, 회기당 90분, 일주일에 한 회기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매 회기마다 관계 형성 단계, 이거 다른 집단도 비슷했죠.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거나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참여자 등이 함께 활동한다. 이거는 이질 집단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작은 활동으로도 다양한 역량이 노출될 수 있게 진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한 회기는 체크인을 할 수 있는 도입 활동, 그 다음에 주요 활동, 그 다음에 마무리 활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네, 회기별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기 때는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별칭 짓고 똑같죠. 그리고 이때 정기 활동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내 생애 3대 뉴스 써보고요. 개인별 목표를 세웁니다. 자, 2회기 넘어가면 생애 역할을 살펴봐요. 생애 역할은 내가 살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왔어야 되는지, 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인, 학생, 다양한 우리는 생애 역할이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웜업 활동하고 생애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고 나의 생애 역할이 뭔지, 내 생의 봄날은 언젠지 이런 거 얘기해 봅니다. 그다음에 3회기 때는 이때 이제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면서 나에게 중요한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중요한 가치 이게 뭔지를 보는 건데 나만의 소확행은 중요한 나의 가치 찾기 이런 것들 그리고 이때 진로 검사를 실시를 해서 이 사람이 잘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이것도 탐색을 하는데요. 요 직업 선호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홀랜드 검사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도 진로 검사를 하실 때는 요 직업 선호도 검사, 홀랜드 검사랑 MBTI 검사 두 가지 하시면 어느 정도 자기에게 맞는 직업군을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다음에 4회기는 유형별 요 검사했잖아요. 검사하면 6가지 그 유형이 있는데 요 유형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나의 능력과 가치를 탐색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맞을지를 탐색하는 4회기 회기고요. 그 다음에 5회기 넘어가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변화로의 준비, 변화에 대한 준비 대책을 세워보고 6회기 가면 이제 도전하고 싶은 어떤 여가가 있는지, 도전하고 싶은 직업이 있는지, 도전을 위한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네. 저는 요 6회기 좀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그 다음에 7회기 가시면 미래에 해야 할 생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세워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해주고 응원해주는 시간을 갖고요. 마지막 8회기에 오면 생애 버킷리스트도 한번 작성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실 때 버킷리스트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미래에 나에게 쓰는 편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각 회기별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1회기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죠? 거기에 이제 하나 정도 활동이 좀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1회기 때 할 게 많아요. 별칭, 소개,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규칙, 또 목표 이렇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1회기 때 항상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 1회기에는 간단한 활동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 생에 3대 뉴스를 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소개. 자기 자신이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짝꿍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서 소개하게 하면 라포가 빨리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짝 소개하는 활동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규칙 요거는 계속 봐왔던 거고 또 여기에 목표도 세워봅니다. 그리고 내 생애 3대 뉴스를 적어보는 거예요. 과거 경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3가지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기사처럼 헤드라인으로 한 줄로 적어보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실까요?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를 쓸까? 건설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대학원에 들어간 게 하나의 중요한 그건데 기사처럼 쓰려니까 네, 잘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말로 써야 될지는. 여러분도 한번 내 생애 3대 뉴스가 뭘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2회기 가면 생애 역할을 보게 됩니다. 생애 역할. 생애 역할이 뭔지 좀 설명을 하고 생애 역할을 활동지로 정리를 해보는데 요거는 나이예요. 나이가 쭉 이거 생애 무지개인데 이때
내가 뭐 여기 뭐 딸 역할. 그럼 딸 역할은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여기까지 색칠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아이고, 색칠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딸 역할 색칠을 하고요. 이거는 뭐 미래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엄마로서는 뭐 이렇게. 근데 뭐 계속 엄마는 계속인데. 좀 이것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 계속이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역할을 뭐 직장인 면은 뭐 내가 요때부터 직장을 다녔다. 그럼 요때부터 60세까지 이렇게 색칠을 한다거나.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면 되게 많이 겹쳐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 무지개가 많이 겹쳐질수록 바쁘고 힘들겠죠.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자, 생애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개 그려보고 가장 좋은 역할, 힘든 역할 적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봄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좋았던 순간을 써보는데 이걸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씀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떨 때 행복해지는지를 빨리 이제 캐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생애 계획을 세울 때도 그거가 좀 적용되는 그런 그러니까 삶을 좀 행복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매기는 가치관. 이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걸 중요시하는지. 그래서 여기 소확행이랑 가치 찾기가 있어요. 나만의 소확행. 이것도, 아니, 소확행 적는 게 뭐 진로랑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지만, 내가 뭘 행복해하고 즐기는지를 알아야 그거를 진로에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나의 가치. 여러분 3가지 한번 골라볼까요? 근데 이것도 나이나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는 이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중요해요. 이제는 안 중요하고, 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게 중요해졌어요. 옛날에 이게 안 중요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게 중요해졌고,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이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얘랑 얘는 제가 아이 낳기 전에는 상관이 없었던 가치인데 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런 게 중요해지네요. 아이 낳기 전에는 이것도 중요했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상황상 저의 생애 역할에 엄마가 추가되면서 바뀌었어요, 가치가.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 내가 원래는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돈 벌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런 것보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현재는 저의 생애 역할 때문에 좀 바뀌었죠. 근데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면 또 바뀌겠죠. 원래 나의 모습에 좀 가깝게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회기는 이제 그 지난 시간 과제로 내줬던 그 직업 선호 검사 요거 이제 리아색이라는 유형이 나와요. 나중에 진로 상담 배우시면 이제 이것도 이해되실 텐데 유형이 이렇게 2가지씩 짝을 집니다. MBTI는 4개로 되는 것처럼 여기는 리아색 중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SE 유형이에요. 뭐 누구는 CI 유형인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2개씩 짝을 져서 그러면 뭐 SE 유형이면 SE 유형에 어울리는 직업군이 쭉 이미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능력, 흥미, 가치 탐색하기 활동도 하고요. 이런 거. 그다음에 5회기 미래사회 변화. 이건 이제 미래사회 변화를 좀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을 가상으로 설립해보고 채용 공고도 만들어보고 변화에 대한 준비 대책 세워보고 이런 거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취미, 직업도 확인해 보는데 도전하고 싶은 여가 여러분 어떤 게 있으세요? 선택해 보실까요? 저는 요새 도전하고 싶은 건 아닌데 지금 이미 빠져 있어요. 뜨개질에 빠져 있고 그
그다음에 그림도 예전에 수채화를 했었는데 요새는 관심이 없고, 요리도 제빵 옛날에 좋아했고 했는데, 근데 바리스타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네요. 나머지는 운동을 요새는 무릎이 아파서 잘 못하고, 외국어도 옛날에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싶어요. 공부 이제 안 하고 그만하고 싶고, 캠핑도 좋아했었는데 이제 안 하긴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취미가 많았는데 요새는 다 안 하고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직업도 써보고, 그때 어떤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서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지,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또 써보고, 칠해기, DIY 미래생인데요. 내가 이제 미래에 하게 될, 뭐 내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 내가 뭐 요때 나이다라고 하면은 요때부터 뭐 요때까지 색칠하고, 요거 때 뭐 새로운 직업, 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꽃집을 한다, 꽃집 사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 아이가 그 아이를 낳으면 내가 또 좀 돌봐줄 수도 있죠. 우리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몇 살쯤일까? 뭐 이렇게 한 뭐 요때까지는 손자 돌보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에서 했던 걸 쭉 좀 통합해서 장기 목표 설정하시고, 순서가 장기부터 설정합니다. 그럼 장기를 나눠서 단계별로 단기를 짜고, 그때 이제 개발할 역량 및 교육 이런 거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정 달성할 수 있는 거 계획 짜보고, 마지막 8회기는 정리하는 회기죠. 그래서 나의 인생 버킷리스트 써보고, 나에게 쓰는 편지 써보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생애 설계 집단 상담 프로그램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